저는 지금 대구 달서구의 신월성 지역이라고 해서 대구의 범어동에 버금가는 혹은 범어동 이상인 학원가 밀집한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예전에도 늘 놀랐지만은 정말 범어동보다 훨씬 더 저는 학원가가 더 훨씬 더 많이 밀집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대단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또 제가 또 이제 오늘 또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에 제가 요 들어오기 인트로 전에 달서구에 있는 상인동의 신월성지구라고 하는 학원가가 밀집한 곳에서 제가 사실은 그 금정고시를 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그 한 반이 있어서 그 학원장님의 이제 부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참 많은 생각을 지하철 이제 우리가 1호선 타고 이제 바늘땅역으로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저도 몰랐던 사실 아이들 속마음을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참 사실 가슴이 조금 먹먹한 것도 있고, 또 어른들 세계에서 우리가 어른들은 옛날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죽으라고 학교 가기 싫다. 학교를 가기 싫다라는 개념조차 그 형성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학생들 만나니까 또 전혀 우리가 몰랐던 또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 가지고, 사실 오늘은 좀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교과목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앞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금중고시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자퇴생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그 자퇴한 학생들이 또 공부를 못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막상 만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자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피치 못해서 혹은 학교에서 잘려서, 우리 영화 친구에 보면 장동건이 그 학교 유치원 다 깨고 그런 영화나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왜 건상우가 학교 욕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상 가보니까 충분히 아이들하고도 이제 상담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검정고시, 또 자퇴생,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 기억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제가 좀 더 한번 방송을 한번 찍어볼까 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몇몇 학생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습 로드맵을 좀 짜주고 있습니다. 짜주고 있고, 혹시 만약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 오시면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걸 한 가지 한번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수치 하나 말씀드릴까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대학은 아니에요. 중경외시도 아니고 근홍동 정도 라인,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그 정도, 건국대, 홍익대, 경북대학교도 그 안에 그 정도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서울의 괜찮은 대학교 아이들, 그 학생 일반고 중심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평균을 보면요, 여러분들 학생부가 9등급 체제에서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1.2에서 1.5 정도를 맞아야지만 학생부 교과로 서울에 있는 좀 괜찮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놀랍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아는 학생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를 원서를 냈고 내신이 이제 대구권에서 1.5 미만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학교마다 편차별로 또 세특을 어떻게 사용했는 여부에 따라서 또 학교 그 대학교에서 이제 뽑고자 하는 인재상하고 사실 좀 안 맞아서 안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대학교 인재상이란 걸 잘 모르잖아요. 더구나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합격 불합격 여부는요 정말 깜깜이 전형인데 왜 떨어진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뭐 학교하고 뭐 맞지 않았다, 혹은 그 학교의 어떤 뭐 어떤 그 학과의 계열하고는 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추구라고 여러분들 수행평가,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지필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더 높은 학교도 많습니다. 1년에 보통 한 학기당 지필이 막 60%라면 수행평가가 40%,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가 70%인 학교도 있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보통 아이들이 과목별로 제일 작게 잡아도 여러분들 2개로 잡았을 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여러분들 20개 정도 합니다. 20개. 말이 20개지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밤에 새벽 3시, 4시까지 잠 못 자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하고 애들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내신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힘 빠지는 거예요. 왜 힘 빠지냐면 좀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있다 보면 이제 어제 제가 그 금중고시 준비한 학생들하고 또 이제 자퇴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학교의 현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울의 주요 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봤을 때 내신 기본 등급이 1.2에서 1.5라 그러거든요. 1.2에서 1.5. 그는 중경위시 밑을 말해요. 중경위시 밑을. 더 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근홍동이나 국숭세단 정도만 돼도 1.2에서 1.5인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9등급 체계에서 1.2나 1.5를 맞는 것도 힘든데 더 놀라운 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제 되게 몸이 아팠어요. 제가 어제 만난 학생은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자기가 그때 무슨 장염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장염이 걸려가지고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든 상태에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미안한 얘기지만은 3등급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고교 내신 누적이거든요. 고교 내신 누적이라 가지고 만약에 뭐 1학년 뭐 30%, 뭐 2학년 40%, 3학년 30%라고 해도 한번 초반에 한번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얘가 지금 막 죽으라고 전교 1등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게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거야, 복원이. 그런 상태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어떤 등급이 3등급이 아니라 무슨 9등급 체계에서 5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들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어제 이제 그 만났던 어떤 여학생이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 그러냐면, 수행평가를 정말 밤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수행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하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별로 자기가 막상 이제 학교를 나오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가지고 수행평가라는 게, 대구 일반고의 수행평가라는 게 되게 이제 뭐 감점제고, 가점제가 아니고 감점제고, 또 아이들이 그냥 솔직히 그 친구의 말에 하면 자기는 이제 밤새서 했는데 어떤 애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요즘 AI 제미나이,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AI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툴도 툴이지만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 그런 수행평가를 좀 대신해주는 그런 뭐 가해 선생님이라든지 또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현실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의 수행평가라든지, 물론 수행평가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교과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형 평가고 그 해당 담당 교사의 어떤 그 역량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행평가, 누구의 수행평가가 되냐면 그 어머님들의 수행평가가 되고 또 그 집의 수행평가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실은 이제 가정 환경이 좀, 집이 좀 돈이 좀 있고 경제력이 좀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아이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참여를 많이 했던 아이들은 이미 수행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충분히 수행평가든 뭐든 이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어떤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막연하게 이제 아이들하고 중학교 때 놀다가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직장에 나가시고 혼자 힘든 거예요. 사실 어머니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애를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할 때 보면 이게 다른 데서 도움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수행평가를 이제 수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또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건 어떤 여학생이 했던, 사실 여러분들 금정고시가 그날 또 제가 이제 봤던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아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학생들은 사실 이제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남학생들은 뭐 기본적으로 수행평가가 좀 안 되더라도 공부를 좀 내신을 좀 손을 놓더라도 사실은 그냥 포기한다고 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학생들은 그렇진 않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보면 교실 내에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야, 너는 어차피 수능을 갈 거니까 솔직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지만은, 어머님들 실제 그 반 애들 전부 수행평가 준비하고 내신 준비할 때 혼자 수능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남들 다 청소하는데 혼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남들 할 때 늘 같이 하게 되고, 또한 성격 자체가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좀 잘 노는 아이들은 수행평가 잘해요. 근데 보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극아이들, 그냥 잘 못 어울리고 새로운 친구 잘 못 사귀고, 또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수행평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조별 모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하고 같이 잘 못 어울리는 경우는요, 그냥 그 안에서 무리 안에서 낙인을 찍힌단 말이에요. 제 싫다 그러고,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그 아이 타고난 성품인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데, 또 선생님은 조별로 또 모임을 가져라 그러고 발표하라 그러고, 근데 아이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니까 그 아이는 아이대로 낙인이 찍히니까 그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도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자꾸 애를 밀어넣고, 애는 학교 가면 주눅 들어서 하루 종일 고기도 못 들고 있고, 애들한테 공부 못한 애로 낙인이 찍힌 상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학교 다니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상담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보면 제일 놀라운 거는 부모님의 경제적 격차가, 부모님의 경제의 격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잘합니다. 저는 잘하는데, 범우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교육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같겠지만, 우리 아까 전에 이민정 그때 변호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 이제 보니까 그때 컨설팅 비용이 얼마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이민정 변호사님 그 사건을 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서울에 컨설팅 비용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 3천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지불할 만큼의 수승구 어머님들 중에서 보면 수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범호동에 오래 있어서 잘 압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가외비가 보통 시간당, 고등학생 기준으로 한 시간당 10만 원, 150만 원씩 받는 사람도 많아요. 3시간에 150만 원씩 받는 사람도 많고, 보통 시간당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 보세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혹은 탐구 같은 경우 하는 조금 있는 집 애들은요, 그냥 가외 비용만 해도 5, 600, 7, 800, 1000만 원씩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 그런 부모를 경제를 둔 아이들하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수행평가까지 도와주는 또 그런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하고 혼자 그냥 생으로 혼자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아이들이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금중고시를 쳐야 되는, 또
왜 아이들이 학교를 빠져나오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막상 가면 성적이 한번 미끄러지면 내신은 다시 복귀가 안 되니까 그냥 고3 끝날 때까지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가 그냥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재수, 삼수해서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는 열패감을 안기고 있고, 또한 지금 입시 제도 자체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특이라든지 뭐 수행평가라든지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한번 미끄러진 아이들은 다시 패자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법이 수능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능 정시에 올인할 만큼의 수업을 진행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많이 맞물리면서 지금 사실은 정말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자퇴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요 마지막으로 일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대구 수험생이 총 얼마였냐면 한 25,400명쯤 됐거든요. 그중에서 재학생이 17,000명, 그리고 졸업생이 한 7,000명, 그리고 검정고시생이 한 1,000명쯤 됐는데, 자, 작년에 대구 전체 수험생이 25,400명쯤 됐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전국의 수능 지원자 수가 총 55만 명쯤 됐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에 검정고시생이 22,00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얼마나 큰 대도시입니까? 이 대도시에 있는 고3들 다 합치고 검정고시 다 합친 만큼 전국적인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치르고 있단 말이고, 서울의 대치동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상당수 많은 학교에서는요,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대구시 교육청에 가보면요, 학교 공식 알림이 보면요, 가보면 저 서울, 대구 수성구, 특히 여고 중심으로는요, 고2, 고3쯤 되면요, 여러분들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자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현실이니까 혹시 만약에 자퇴를 고민하는 이시라면 그 아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좀 잘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